안녕하세요. 창작의 고민을 풀어주는 논문가게 논문 읽어주는 창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창작의 고통 속에서 오늘도 길을 찾는 창고입니다. 지난 2화에서 단서는 중요도가 아니라 믿음 점수, 정밀도를 따라 살아남는다고 했죠. 네, 단서 직전 정리, 단서 순간 하나, 단서 직후의 여유. 그렇게 적용하니까 단서 생존율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사람들이 원하는 걸로 갑시다. 감정이요. 저는 솔직히 여기서 막혀요. 스릴러를 만들든 휴먼 다큐를 만들든 장치는 다 넣었는데 반응이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무섭게 만들고 싶고 울리고 싶고 소름 돋게 만들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오늘은 그걸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풀어봅니다. 오늘도 같은 논문이고요. 2013년 앤디 클라크 교수가 발표한 논문 Whatever Next? Predictive Brains, Situated Agents, and the Future of Cognitive Science입니다. 뇌는 예측하는 기계라고 했던 그 논문이죠. 맞아요. 오늘은 그걸 감정으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핵심 문장부터 박을게요. 공포, 슬픔, 전율은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 보다 예측이 어떻게 깨지고 어떻게 회수되는가에서 갈립니다. 예측이 깨지고 회수되는 방식? 뇌는 계속 다음을 맞히며 봅니다. 맞히면 비용이 줄고 틀리면 예측 오류가 뜹니다. 그런데 감정은 예측 오류의 크기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오류가 생긴 뒤 뇌가 그 오류를 어떤 궤적으로 처리하느냐입니다. 궤적이라 시간의 흐름, 타이밍, 간격?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포, 슬픔, 전율 이 세 감정을 회수 방식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공포. 공포는 예측 오류가 났는데도 회수 규칙이 안 보일 때 커집니다.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확정할 수 없어서 무서운 겁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누군지 안 보이죠. 목적도 모르죠. 다음 행동 규칙도 안 보이죠. 이때 뇌는 계속 틀립니다. 뭐지? 사람일까? 바람이겠지? 혹시 위협일까? 가설만 바뀌고 확정이 안 돼요. 이 지속된 불확실성이 공포를 만듭니다. 둘째, 슬픔. 슬픔은 예측 오류가 수정 불가능으로 확정될 때 옵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순간 뇌는 업데이트를 멈추고 에너지가 꺼지듯 내려앉습니다. 예를 들면 아직 늦지 않았어라고 믿고 달려갔는데 이미 끝나버린 상황? 맞아요. 그건 반전이 아니라 봉인입니다. 다시는 이전으로 못 돌아간다가 확정되는 순간이 슬픔을 만듭니다. 셋째, 전율. 전율은 예측 오류가 빠르고 설득력 있게 회수될 때 터집니다. 계속 의미 없어 보이던 단서들이 한 번에 재정렬되면서 시청자가 자기 기억을 다시 묵는 순간이죠. 그래서 좋은 반전은 속았다가 아니라 내가 놓쳤다가 되더라고요. 그게 전율의 핵심입니다. 시청자가 다시 스스로 연결했다고 느끼는 순간이죠. 정리하면 같은 장치라도 회수 타이밍이 다르면 감정이 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레시피는 규칙, 어긋남, 회수 3단입니다. 일단 규칙 깔기. 규칙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인물은 겁먹으면 말이 짧아진다. 이 공간은 소리가 한 박자 늦게 따라온다. 이 장르는 문을 열면 반드시 결과가 나온다. 이런 작은 규칙이 반복되면 시청자의 뇌에 예측 모델이 생깁니다. 2단 어긋남 만들기. 규칙이 잡히면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위반 하나만 던지세요. 늘 닫히던 문틈에서 빛이 새어나온다. 늘 침착하던 인물이 단어 하나를 과하게 또박또박 말한다. 늘 멀쩡하던 배경음이 0.2초만 끊긴다. 작은 위반이 왜를 만들고 그 질문이 정밀도를 올립니다. 3단 회수 조절. 여기서 감정이 갈립니다. 공포를 원하면 회수를 늦추거나 불완전하게 남기세요. 핵심은 숨기기가 아니라 확정 불가를 유지하는 겁니다. 슬픔을 원하면 회수를 불가능하게 만드세요. 선택지가 봉인되는 장면을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전율을 원하면 회수를 빠르게 하되 공정해야 합니다. 단서는 시청자가 볼 수 있는 자리에 이미 있어야 하고 마지막 연결고리만 던지세요. PD 실전으로는 편집 타임라인에서 뭘 조절하면 제일 체감이 클까요? 3개만 잡읍시다. 첫째, 공개 간격. 어긋남에서 회수까지 몇 초를 끄느냐, 이게 긴장 강도를 좌우합니다. 둘째, 회수 채널. 설명 자막이나 내레이션보다 행동, 소품, 공간 변화로 회수하면 설득력이 커지고 전율이 커집니다. 셋째, 확인 비트. 단서 회수 직후 시청자가 아 하고 정리할 숨을 주세요. 그 숨이 전율을 완성합니다. 결국 감정은 연기가 아니라 업데이트의 시간표네요. 정확합니다. 사건을 세게 만드는 대신 예측 오류의 궤적을 설계하세요. 오늘 한 줄 처방 갑니다. 예측 오류를 던지고 회수하라. 감정은 그 사이의 궤적에서 터집니다. 결국 연출은 정보를 넣는 일이 아니라 예측과 정밀도 그리고 오류 회수의 시간표를 설계하는 일이니까요.
다음 편집부터는 장치가 아니라 회수 간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